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민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고함TV입니다. 오늘은 이민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짜는 4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민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자의 생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주제가 되겠죠, 사실은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격리된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지금 뉴욕이 코로나로 지금 많이들 고생하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숫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통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지금 85만 6천 명이 감염되어 있고요. 4만 8천 명이나 사망하셨습니다. 뉴욕은 26만 명이 그래도 감소됐다고 그러지만 대단한 인원이 지금 확진돼 가지고 많이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요,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작은 일이라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우리는 크게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은 노약자들, 또 건강상으로 어려운 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일일이 또 살펴드리고 건강을 살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에센셜 잡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나마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크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거의 매일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또 외부에 출입을 할 때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코올 스프레이에서 소독을 해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간다는 일이요, 좀 많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그 집에도 이 알코올을 분사기죠, 분무기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직접 갖고 다니면서 집안도 다 일일이 소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혹시라도 모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열심히 씻고 열심히 소독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좋아진 것 같죠? 전화기 또는 핸드카메라 다 이것저것 다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흔들려 가지고요, 저는 화질이 많이 나쁜 그런 영상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막 자동차 진동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여하간에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코스는 플러싱인 저희 집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요새는 길이 안 막히니까는요,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를 타고서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라구아리아 공항이 보이고요. 국내선이죠. 국내선 비행기. 요새는 비행기가 안 다녀서
우리가 얼마나 조용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4월 말이 다 돼가는데 살짝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날씨는 잘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써니사이드까지 갔다가 다시 플러싱까지 들어오는, 이건 뭐 거의 풀코스의 영상을 집어넣는데요. 중간중간에 뭐 신호대기가 길거나 그러면 다 잘라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여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실질적인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까지 뭐 똑같은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오히려 더 혼선을 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지금 그 재정 경제를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와 많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청만 하면 그냥 나올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과 또 방법만 또 그렇게 무성하게 많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기 보조를 받고 있는 거는 1200불씩 2400, 부부가 2400불 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많이도 못 받았죠. 또 제가 아는 그 사업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거기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도 지금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분이 하던 일은 뭐 네일업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일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도 무려 뭐 한 17명가량이나 되고요. 그러나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많이 애타는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일들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집에서만 진짜 흔히 말하는 집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곳이라고는 그냥 뭐 식료품 구하러 이제 식품점에 들리는데, 이 식품점도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인마트 조금 많이 비쌉니다. 다른 데보다도요. 그러자고 또 다른 데 가자니 또 줄도 한참 서야 되고요. 하여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분명히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생활, 그리고 이제 언젠간 이 바이러스 종식이 되겠죠. 종식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올 또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생활이 어느 정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비즈니스, 사업, 또 복지, 보험, 인슈런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험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보험에 대해서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사고가 나니까는 이 보험업계에서도 보험 자체를 지금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서 더 까다로워지더라,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종류들이 있겠지만은요, 일단은 소득 정도에 따라서 이 보험료를 내는 것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소득층, 극빈자 이런 분들은 의료 시설을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잘 받습니다. 그런데 돈도 안 냅니다. 그렇게 무료로다가 그 모든 대부분의 것들, 많은 것들의 서비스를,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반면에 좀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건 뭐 한 사람에 뭐 1,000불씩 내는 그런 집도 있고 천차만별이지만은 그 보험료를 지불하는 거 흔히 말하는 그 오바마 케어 뭐 그렇게 되는 것들이요. 의료 혜택을 받거나 안 받거나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내야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들어오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니까는 이조차도 못 내는, 다시 말하면 보험이 잘리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당해서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럴지라도 뭐 보험 끊어지는 일은 뭐 없을 것이다라는 특별 조치를 해놨다고 합니다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보험 전문인을 조만간 모셔가지고 또 그 의견을 이제 들어볼 예정입니다만은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상황이 우리들의 시선이 지금 전부 병원이나 또 어떤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민자가 미국에서 여기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한마디로 깜깜하고 비전을 볼 수가 없고, 심지어는 앞으로 또 겨울 되면은 또 한번 이러한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일들을 아무런 방비가 없이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중국에 대해서 저는 원망스러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뉴스를 보면은 비행기가 중국 샹하이 푸동공항이죠. 저도 거기 푸동공항을 가봤지만은 굉장히 넓어요. 거기는요. 아주 많은 비행기들을 주차 비행기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세워놓을 수가 있고 그런 굉장히 넓은 공항인데 짐을 실지 못하고 있다가 화물기가 그냥 다시 떠서 빈 비행기로 돌아가는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무엇을 싣고 갔냐가 하는 거죠. 중국의 의료 장비 또 약품 이런 것들을 실으러 갔었는데 실지 못하고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떠나라고 하기 때문에 오기는 왔다고 하는데 중국은 또 아니라고 또 발표를 하고 있고요. 뭐가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한이 왜 나왔습니까? 우한 바이러스가 박쥐의 또 그 숙수라고 하는 그 동물에 의해서 또 전염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가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한 바이러스로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온 세계에 다 퍼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여전히 지금 야생동물 시장을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열이 나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아니 지금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그 야생동물 시장을 또 다시 한다. 이게 정말 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아예 그 시장을 싹 없애버려라. 왜 도대체도 그것들을 그냥 두고 있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는 바이러스가 나온 것을 은폐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이 터지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제 가서 이제 터졌다고 하는 소리인데, 아니 그러면 그 원래 있었던 원인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그냥 여전히 성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사실을 알 정도면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암암리에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그러니까는 중국에 가서 또 그 의료 장비를 구하겠다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서로 실어가려는 그 모습들이 참 한마디로 기가 차고 웃기는 그런 지금 현상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엉망이 되어가지고 있으면서 의료 장비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쓰러져가고 죽어나가고 그 가정들, 가족을 잃은 그 가정들,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생동물을 여전히 거래를 한다. 참 이게 용서를 어디까지 용서를 해줘야 될지, 저도 크리스찬이고 그렇지만은 참 한심하고 암담합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의 지금 생활 환경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리에는 차가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견디다 못해 다 뛰쳐나와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돌려서, 비즈니스를 돌려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직전까지 나와 있고, 일부 주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요. 또 해당 주의 주지사는 그러지 말으라고 하면서 지금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이요, 그랜드 센트럴이거든요. 아침 시간이니까는, 지금 아침 시간에는 지금 달리고 있는 방향 쪽으로는 한가할지라도 건너편 쪽으로는요 꽉꽉 차 있습니다. 길이 너무나 트래픽이 많아 가지고요 이동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길인데요. 지금 이거는 무슨 뭐 북한 평양 거리를 갖다가 연상하는 것처럼 차가 없이 그냥 쭉쭉 뻗어나가고요. 자동차들은 기본이 70마일입니다. 여기가 50마일 존이거든요. 근데 뭐 기본 70마일입니다. 그 이하로 달리면은요 뒤에서 신경질 내요. 짜증내고 빨리빨리 가라고요. 답답하다 이거죠. 아니 여기가 지금 무슨 뭐 독일의 프리웨이처럼 그냥 뭐 잡는 경찰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뭐 차도 없고. 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더군다나 이 뉴욕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서울처럼 진짜 무슨 뭐 트래픽에 아주 그냥 교통체증에 무슨 뭐 대표적인 선수로 출연하는 게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예전에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예전의 모습. 그래서 이전 영상에 바이러스가 뉴욕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 겨울에 그 모습을 찾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올리기만 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과 써니사이드 왔다 갔다 하는 게요, 저는 이거 지금 한 25분 그 정도면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가는 길만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교통이라는 것이요 뭐 거의 뭐 스트레스가 없이 그냥 막 달려도 되는 이제 그러한 그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좀 전에 출발했는데 이 영상으로는 지금 다시 플러싱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시리필드, 예전에는 쉐 스타디움이라고 불렀는데요, 시리필드 스타디움에서 야구장이 있습니다. 뉴욕에는 야구장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브롱스에는 양키 스타디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퀸즈, 지금 플러싱역이 지나고 있는 시리필드 야구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은 또 지금부터 시즌이 아마 시작을 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주말만 되면은 뭐 여기저기서 뭐 바베큐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여기를 몇 차례 지나가면서도 설명은 없었지만은 오른쪽으로 보면은 좀 허름하고 무슨 뭐 고물상 같은 그런 그 집 고물상들이 모여 있는 건물들 같이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가 또 플러싱에 굉장한 또 그 자동차 정크야드, 그러니까 고철, 자동차 고철 정크야드 정비소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 웬만한 건 다 고쳐냅니다. 또 웬만한 부품은 다 구해냅니다. 오른쪽으로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 안쪽으로는 굉장히 골목골목해 가지고요 빽빽하게 차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생긴 모습들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아이템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는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플러싱,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플러싱인데요. 이 플러싱이 예전에는 별것 아닌 벌판 같았지만 굉장히 깊은 역사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1930년대 공황기를 이겨낸 또 그런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잘 나가는 곳이고요. RKO 그 극장도 있었죠. 지금은 닫혔고, 제가 지난 영상을 한번 보면은 그 극장을 소개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플러싱 지역의 역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료가 있는데 링크를 한번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곳이 되기도 하고요. 또 네덜란드인, 그 다음에 영국인, 그렇게 바뀌어 가면서 이 주인들이 바뀌어 가면서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이 플러싱 타운이요, 제가 30년을 살고 있는 홈타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정감도 있고 또 부분 아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멈춰 있다는 거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게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나가는 2020년도 새롭게 잘 출발한가 싶었더니만은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이 나고 있는 그런 플러싱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집에 다 와갑니다. 제가 지금 본 타이머로는요, 영상 타이머로는 2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써니사이드라고 하는 곳을 다녀오는데 불과 20몇 분이면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것.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바로 저희 코암TV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또 소통해 가면서 이 영상 만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